XSFM입니다. PODERA 렌틸콩도 역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첫 번째 사연. 부천에 사시는 하은 씨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저는 미대생도 아니고 석사 혹은 박사도 아니고 점점 좋아요. 예술가는 더더욱 아닌 아주 좋아요. 20대 요파시 청취자입니다. 네. 21살 재수 시절에 성인이 된 후 처음 만났었던 남자와 헤어지며 좋게 되었을 때 친구가 사연 좀 보내보라며 요파씨를 소개해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대학에서 세 번째 방학을 맞이했네요. 네. 지난 2년 동안 제 연애사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고백을 받아주든 내치든 전 똑같이 매번 좋게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아, 이게 너무 노인네 같을래나? 그 나이 땐 그래요. 그 나이 땐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겪어야죠. 그쵸? 나중에 겪으면요, 일 커집니다. 맞아요. 돈 들어가고요. 예, 법원 가고요. 하지만 제 사연은 얘기하기도 듣기도 피곤해서 여기서 줄이고, 제가 오늘 제보할 좋게 된 사연은 제가 자란 본가에서 만난 어머니의 옛 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병 타자고 어머니를 파시는. 좋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0일이 지날 무렵 시골로 귀농하셨습니다. 닭, 오리, 거위, 돼지, 염소 등 동물도 많이 키우시고 네. 옥수수, 감자, 고추 등의 작물도 기르시느라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려고 하시는 거면 다 각각 한 마리,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지금 감자하고 고추 사이에 춤표를 넣어놨는데 네. 원래 원문에는 없었어요. 감자고추입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생각하다 저는 진짜 바보같이 피망? 감자 모양의 감자처럼 고추. 생긴 거죠. 내가 너무 무식하다 느낌이 들어 그냥 감자랑 고추를 떼봤는데 감자 고추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작물도 기르시느라 저와 오빠의 고사리 손까지 빌려 농장 일을 하셔야 했죠. 사건이 터진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됐고 오빠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던 해 여름이 좀 안 되어서였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가 닭 모이를 주고 계시는 걸 돕고 있었고 어머니는 밭일을 마치시고 저녁밥 하시기 전에 씻으신다며 들어가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닭 모이를 주시는 동안 문이 열리면 닭장에 들어가 계란을 줍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계란판을 가질러 창고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닭장으로 가는 길에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가 까만 가방을 메고 농장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아저씨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경찰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으면 빠르신 분들입니다. 진압수칙처럼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네. 아저씨는 저를 보며 대뜸, 어머니를 부르라 하시더군요. 네. 무슨 일이시냐니까, 자기가 저희 엄마의 20년 전 애인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고는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고. 네. 미리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가장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귀농 15년 차셨고. 그렇군요. 네. 타이밍이 안 맞는군요. 네. 이 동네에는 연고도 없이 내려오셨으니 이상하다 생각했지요. 아니 20년 전, 그러니까 귀농 5년 전 애인이 찾아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면요, 저한테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20년 전 애인이 찾아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네. 제가 지방 도시를 혼자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촌놈입니다, 제가. 네. 근데 그럴 일이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강원도의 모 터미널에 내렸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본 거예요. 야, 너 생전 처음 간 곳에 강원도에 갔는데. 네.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안산에 처음 이사 갔을 때는 네. 둘째 날인가 상록수역 삼거리에서 국민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네. 다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의심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읽으면서 아저씨에게 저희 부모님은 강릉 오신 지 15년밖에 안 되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강릉이군요. 아마 그랬나 봐요. 어머니를 부르라는 말투가 전형적인 강원도 사투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먼저 떠올랐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예. 그냥 무시하시고 어른을 불러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닭 모이를 주시던 아버지께 가서 말했습니다.
나. 아빠 누구 왔어요? 아빠 누군데? 나. 엄마 20년 전 애인이라는데? 아빠. 에? 물음표? 네. 아버지는 닭 모이를 주시다 말고 어머니의 20년 전 애인이라는 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점잖게 웃으시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셨고 아저씨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이 집 아줌마 20년 전 애인입니다. 라고. 흥미진진한데요, 여기까지. 되게 재밌죠? 네. 근데 1차원적이에요, 결론은. 제게 말하신 것보다는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식구는 이쪽 고향이 아니고요. 이사 온 지 20년도 안 됐어요. 아마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셨고 그 아저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 집 아줌마 옛날 애인이래요. 애인이래요. 이거구나. 를 반복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반복이라는 단어에서. 반복. 지난주에도 호주 어머님께 들었던 말이에요. 네. 반복. 아버지에게 묘한 웃음까지 흘리시면서. 왜요? 왜죠? 아버지 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듣다 점점 화가 나셨고. 그렇죠. 왠지 알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라고 시작하는. 네. 저에게 야 가서 엄마 불러와 하시더군요. 엄마에게 화살이 돌아갔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네,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는 본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샤워 중이신 어머님께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며 상황을 알렸죠. 나 엄마 나와봐요. 엄마 왜 손님 왔어? 나 엄마 누구 뭐 사러? 나 그건 모르겠고 엄마 20년 전 애인이래. 엄마. 에이? 어머니는 샤워를 대충 마치시고 젖은 머리를 말리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말리시고 막 단장하시고 나오면 되게 웃기겠네요. 야 기다려봐. 이런 모습을 볼 순 없지. 이런. Not yet. 예. 그 사이 아버지는 아저씨와 계속되는 실갱이에 화가 날 대로 나신 상태였고 엄마 애인의 말에 여기서 이제 따옴표가 있습니다. 네. 엄마 애인의 말에 대꾸도 안 하시면서 듣고만 계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아버지는 네 이 사람 알아?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동창이셔서 서로 반말을 하십니다. 아, 친구 사이셨구나. 네. 어머니는 엄마 애인이라 주장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시고는 아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땀 한 방울 이렇게 쭈르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1단계 심증은 거치셨어요. 야 가만있어 머리 말리고 이거 안 하셨잖아. 그렇죠. 네. 그럴 리 없다. 아까부터 줄곧 어머니의 옛 애인이라고 주장하던 아저씨는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가부를 파악하셨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화가 폭발하셨습니다. 네. 어디 술을 먹고 대낮에 남의 집에 와서 예대인 행세냐 아닌 거 알았으면 가라 하셨지만 네. 아저씨는 아버지께 사내가 머리를 묶고 있다며 인신공격을 시작하셨고 주제를 돌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종북 타령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도저도 안 통하면. 네. 아버지는 계속 장발 헤어스타일을 고수 중이시거든요. 말로 투닥거리게 됐죠. 사내가 머리를 묶고 있다.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다시 우리의 대전제로 돌아가는 거죠. 외로운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나하고 얘기를 해줘. 좀 더 놀아야겠다. 간만에 대화해준다. 그렇죠. 그때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던 저희 아랫집에 새들어 사시던 아줌마 아저씨가 올라오셨습니다. 네. 참고로 아랫집 아저씨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대머리셨고 아줌마는 14살 연하로 젊은 분이셨어요. 네. 두 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고 자초지종을 듣자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네. 엄마 애인 아저씨는 아랫집 아줌마에게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냐? 외로우니까. 반갑다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분을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쓰시는 비방용 말 중에서 가장 센 축에 속해요, 이게. 아,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문장의 끝부분 알려드리면 미역국을 먹었냐. 땡땡땡땡땡땡 하고도 미역국을 먹었냐. 그렇죠. 이런 문장을 말씀하셨대요. 부모욕이죠, 부모욕. 그렇습니다. 부모욕입니다. 네. MF입니다. 네. 가장 크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할 때 어른들이 쓰는. 그렇습니다. 네. 는둥 주사를 반복했고 아랫집 아줌마는 그 상황마저 웃기다며
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면서 네. 그래 2그릇 드셨다 왜를 외치며 깔깔깔 웃으셨고 네. 아 신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랫집 대머리 아저씨도 본인 와이프에 대한 공격에 화가 나셔서 아 그죠 아내는 즐기고 남편은 대신 화내줍니다. 그렇죠.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취객은 이번엔 아랫집 아저씨에게 전두환도 그렇고 이 나라는 대머리들이 다 말아먹었다. 아, 큰 상처를 주셨네요. 아, 너무 심한 공격이죠, 이거. 졸지에 군부 독재자가 되셨어요. 하며 중얼거리시더군요. 네. 아랫집 아저씨와 그 취객 아저씨가 싸움이 붙을 분위기가 되자 저희 어머니가 중재를 하셨습니다. 취객 아저씨에게 경찰을 부를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셨는데도 계속 어머니께 치근덕거리고 대드셨고 네. 이 두 가지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뭔지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약간 나리선 말투를 쓰시는 아저씨가 계속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네. 손바닥으로 때리신 것 같은데 소리는 퍽 했습니다. 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여기 이렇게. 아, 반 정도 이게 손을 잡은 다음에. 그렇죠. 여기 손등 맨 아랫부분으로. 네. 갈라지는 부분에 예. 딱 좀 퍽 소리 납니다. 관절,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여기 공기가 일단 모이게 돼서 이렇게 할 때 턱 소리가 나죠. 손바닥 끝으로 맞으면 이런 네. 소리가 나고. 여기가 이제 퍽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주로 고수들이 쓰는 거죠. 본인의 그 너클을 다치지 않고. 아, 손가락도 안 쓰고 주먹을 쓰는 이거 기술이구나. 사실 되게 고급 호신술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로 치는 거. 결정 냈어요, 우리. 네. 전문가로. 이건 호신술에서 가르칠 것 같지 않아. 제 생각에는. 네. 이스라엘 특공대 무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뭐 원빈 씨라든지 모사드. 주로 아저씨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네, 거 아저씨. 보면 이렇게 탁탁탁탁 손 몇 번 하는데 이렇게 다 꺾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상당히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에요. 네. 이분 애인 이렇게 보시죠. 네. 이분 애인이라 주장하시는 분. 손바닥으로 때리신 것 같은데 소리는 퍽 했습니다. 아저씨는 바닥에 나동그라져 미동이 없으시더군요. 네. 무슨 상황. 그리하여 어머니는 범죄자가 되었다. 뭐 이런 결론은 아닌데요, 다행히. 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짓궂은 장난을 치던 남자에게 어퍼컷을 날려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거 봐요. 지금 어퍼컷을 갈비뼈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레슬링 용어 하나와 게임 용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레슬링 용어로는 유러피언 어퍼컷이라고 하고요. 아, 정말요? 이건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이건 오른팔을 쓰는 어퍼컷입니다. 그리고 게임 용어로는 쇼류겐이죠. 그게 아니면 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렇죠. 아니 어퍼컷으로 갈비를 부러뜨린다? 20대 초반의 여인이 네. 어퍼컷으로 갈비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나가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기 사슴의 갈비는 아닐 수가 아닙니까? 고라니 뭐 이러면 갈비를 부러뜨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을. 고라니가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걔네가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데. 남자 사람의 갈비를 부러뜨리셨다. 그렇죠. 복싱에서도 이 갈비 밑에 그 간을 치는 바디 어퍼컷이 가장 치명타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를 팔꿈치 쪽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지. 보통 바디 한 반에 쓰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바로 갈비뼈 밑. 네. 거기를 사실 노린 건데 잘못 쳐서 잘못 쳤는데 뼈가 부러져. 스쳤는데 그죠? 네. 아하. 아저씨는 그 상태로 몇 분 정도 기절해 계셨고 이거 무서워서 어떡해요. 취객이 우리 집에 와서 따귀를 맞고 기절해 있다. 몇 분이나.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이거 보통 젊은이들 많이 나오는 트렌디한 공포 영화의 시작이기도 하죠. 실수로 보냈어 모르는 사람을. 아이고. 그 사이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시골이라 경찰차가 출발을 해도 도착까지 25분 걸린다며 네. 빨리 간다고 하셨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진술이죠. 네. 몇 분 후 정신이 든 그 취객 아저씨는 자기가 이 동네 누구랑 잘하느니 어쩌느니 매를 번다고 하죠. 네.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 그 사람 아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가만 안 두겠다. 꼭 맞받으시는 등. 고성이 계속 오갔지만, 이런 술자리 제가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네. 매가 한 번 오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매라는 편이 너무 웃겨. 그다음에- 왜냐면 진짜 이 사람은 매를 맞은 거잖아. 그죠? 승패가 정해지죠? 네. 그 다음에는 말싸움을, 그쵸. 레페트리 이어져요. 그쵸. 왜 또 싸움은 안 멈춰? 음. 자, 고성이 계속 오갔지만, 취객이 더 이상 어머니와 아랫집 아줌마에게 물리적으로 댐비진 않으시더군요. 그렇죠. 맞아보면 알거든요. 이게 전문가의 손길인지 아닌지를. 그러고는 말을 계속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20분쯤 후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 2분이 내리셨습니다. 어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셨고 경찰은 알겠다. 취해서 이러는 거니 너무 욕하지 마시라며 부모님을 달래셨습니다. 네네. 어머니는 그 아저씨 입술이 터진 건 본인의 짓이라며 자백을 하셨고 입술이 터지고 기절을 하시고. 가만 있어봐. 그럼 한 방이 아니잖아요. 아니 한 방에 했을 수도 있죠. 그런가? 네. 하긴 기절을 하려면 네. 입술 정도는 터져야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손바닥으로 입술 쪽을 여기를 가격했다는 거는 분명히 기절시킬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턱 아래쪽을 통해서. 턱을 노렸군요. 네. 상대방이 가드가 없을 때. 보통 근데 이렇게 안 때리거든. 뺨을 때리거든. 그리고 입술이 붙지 않고 터졌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어차피 마우스피스도 안 하고 계셨겠지만 자기가 맞을 줄 모르고 말을 하던 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치아와 네. 그렇죠. 네, 사용해서 말을 하고 계시던 거라는 거예요. 설포를 이용해서. 네. 어머니는 그 아저씨 입술이 터진 건 본인의 짓이라며 자백하셨고 네. 경찰 아저씨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네. 경찰 아저씨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이 끄덕거리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파출소의 경찰관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일이라서 동네 사람들의 싸움 이런 거. 그렇죠. 경찰이 온 것을 본 취객은 웬일인지 더 에너지 넘치게 여기저기 삿대질을 했고 네. 경찰차에 타지 않고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경찰 아저씨에게도 짜증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 새끼야 타! 차에 태워 출발하려는데 저는 처음 올 때 그 아저씨 등에 있던 가방이 생각났고 이런 건 보통 이제 이런 극 중에서 아이가 하는 일이죠. 네. 언제 거기다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놓여있는 묵직한 까만 백팩을 그 아저씨 짐이라며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유리 소리도 났던 게 아마 소주병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무슨 소재로 말을 걸어볼까 모르는 집에 가서 이 대화가 통하면 같이 술이나 나눠 먹어야겠다. 외로우니까. 백팩 안에 소주병을 놓고 다닌다? 경찰들이 취객을 태우고 사라지고 저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오빠에게도 오늘 엄마의 20년 전에 애인이 와서 경찰차에 실려 나갔다며 이야기를 전했고 네. 찌라시 언론.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는 한동안 온 식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물론 그 뒤로 취객 아저씨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쓰고 보니 재미없나 싶긴 한데 그래도 햇님 이야기나 하는 것보단 즐겁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은 달님입니까? 혹시라도 된다면 상품은 콘돔 말고 딴 걸로 주세요. 솔로가 된 지 3일째라 받아도 쓸모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재밌는 방송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놀라운 펀치력을 가진 어머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농담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 취객 아저씨가 진짜 애니라는 어떤 전제 하에 뭔가 결정적 증거를 말하려는 순간 전광석화 빡 하고 기절. 결혼 사진. 어머니는 위기에서 벗어나셨다. 커플 셀카. 아까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결정적 증거. 가만있어 봐, 내가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하는데 빡 하고 그 다음 경찰차.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군. 이러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한 대 빡 때리신 다음에 목을 꺾으려고 하시다가 그러면서 귓속말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질을 당하시고 죽이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그런 반전은 없는지 네. 수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농담. 후기를 보내기에는.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뭐 누구랑도 잘 아신다고 막 했다잖아요. 동네분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15년 전에 이분들은 귀농하셨고 20년 전이니까 네. 아마 술김에 옛날 애인의 집에 갔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럴 수는 있어요. 위치는 같은데 네. 이분들이 귀농하기 5년 전에 거기에 사시던 어떤 분 뭐 이런 건 아닐까. 물론 저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왜냐하면 좀 한적한 동네에 가보면 마음 편하게 알코올릭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뵐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알콜리. 네. 아, 안 빛낙도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이나 안 하시냐. 농사 바쁠 땐 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새참에 이렇게 소주에 밥 말아서 드시면서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막걸리. 네. 일은 줄었는데 술은 계속 드시는데 할 게 없으니까 동네로 돌아다니고 네네. 못 보던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오늘은 이 쇼킹하고 아저씨가 새로운 대화 없나?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이러면서. 이 동네의 이야기꾼, 동네의 상황극꾼 이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정도 예상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저 심증은 다 나와요. 예, 이야기가 안 통하자.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버님의 헤어스타일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아랫집 아저씨의 헤어스타일 문제 삼기 시작하고. 네. 아, 근데 전두환도 그렇고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이 나라는 대머리들이 다 말아먹었다는 건 너무 한 명 갖고 일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두환은 대한민국을 포괄적으로 네. 압제에 시달리게 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얘 하나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럼 이제 노태우는 어떡하냐 뭐 이런 난제들이 남습니다. 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더라도 네.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네. 조심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런 맷집도 경험이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다. 술을 맨날 드시는데 맷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 말자라는 캠페인보다는 이런 걸 또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